PD, 오늘은 조직검사 기록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 내가 환자분들 상담해 보면은 궁금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건 역시 뭐니 뭐니 해도 음식인 것 같아. 뭐 어떻게 먹어야 될지, 뭘 먹어야 될지, 뭐 먹으면 안 되는지, 만약에 먹는다면 뭐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건강기능식품 뭐 먹어야 되는지 이거인 것 같고, 의료적으로 궁금한 부분은 내가 보기에는 한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거야? 조직검사 결과지야. 수술한 다음에 내 상태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여기에 다 쓰여 있는데, 이게 다 영어로 쓰여 있으니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지. 내가 몇 개인지도 모르고 내 진단명도 잘 모르겠고, 심지어는 내 조직을 어디 뗐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림프 전이는 뭐 얼만큼 됐는지, 이상하게 뭐 발견이 됐는지,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다 기술되어 있지만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조직검사 기록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거를 보면은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자료를 좀 준비해 왔어. 요새는 이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발달해 가지고 그 조직검사 기록지 사진을 이렇게 뚝 찍은 다음에 그 어플리케이션에 탁 넣으면은 한글로 싹 다 변환을 해줘. 다 한글이거든. 근데 문제는 이게 한글로 변화는 됐지만 명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 뭐 그렇잖아. 오늘 영상물을 보시면은 스스로 조직검사를 기록지를 봤을 때 대략적인 뭐 대부분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볼게. 본격적으로 살펴보자고. 조직검사 기록지를 실제로 보면은 이게 대학마다, 그리고 같은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과마다 조직검사 기록지의 형식이라고 해야 될까, 구성이라고 해야 될까, 어떠한 뭐 순서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달라. 어떤 병원은 이게 조금 더 위에 먼저 거론되고, 어떤 건 이 항목이 조금 더 아래에 먼저 거론되고, 또 어떤 암에 대해서는 다른 암에는 기록되지 않은 부분이 좀 기록되고,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요 6가지 항목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않아. 그렇게 알면 되고, 오늘 내가 구성한 거는 우리 병원이 아무래도 홍대에 있잖아. 강북 마포구에 있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 병원이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입원 환자도 많다 보니까 신촌 세브란스 기록지 순서에 준해서 내가 한번 자료를 만들었어. 보통 이게 일반적이야. 그리고 크게 차이 없어. 기본적으로 이제 환자 정보가 있고, 수술한 날짜, 그리고 집도해 주신 교수님 성함이 있고, 그 다음에 수술명이 거론이 돼. 뭐 어디를 잘랐냐, 수술명이라는 거는 어떤 방법으로 어디를 잘랐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쓰여지고, 이게 수술명에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진단명이야.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진단명이 가장 여기에 뭐라 그럴까, 이 모든 조직 검사의 결론이라고 하면 돼. 다 수술하고 뭐하고 뭐 해봤더니 이 암은 무슨 암입니다 라고 환자의 진단명을 달아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엔, 언뜻 생각하기에는 뭐 유방암이면 유방암 끝일 것 같지만, 폐암이면 폐암, 뭐 예를 들면은 난소암이면 난소암, 이렇게 끝날 것 같지만, 그렇게 진단명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어떤 암은 뭐 예를 들어 폐라고 하면은 폐암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거든. 뭐 소세포 폐암이 있고 비소세포 폐암이 있고, 그리고 비소세포 폐암에는 선암도 있고, 그리고 편평상피세포암도 있고, 대세포암도 있고, 이렇게 막 다양하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세부 진단명을 다 매겨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본인의 진단명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나온 게 기수. 몇 개냐? 기수는 크게 사이즈 몇 cm냐로 하나를 기술해 놓고, 두 번째는 림프를 얼마나 침범했느냐 혹은 침범하지 않았느냐로 거기다 기수를 정확하게 해줘. 그래서 이게 사이즈가 몇 cm이고 인접 장기를 조금 직접 침범했는지 안 했는지 뭐 이런 것에 따라서 T병기라는 게 결정이 되고, 림프를 만약에 몇 개 탔느냐, 뭐 하나 탔느냐, 3개 탔느냐, 10개 탔느냐에 따라서 N병기라는 게 결정이 돼. 그래서 이 T병기와 N병기로 뭐가 결정이 되냐? 바로 기수가 결정이 돼. 당신은 1기 A입니다, 혹은 2기 B입니다, 혹은 3기 B입니다, 4기입니다 라는 게 결정이 돼.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절단면 검사. 잘라냈잖아, 수술로? 잘라내면은 반드시 절단면 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 유방에 있는 종괴를 이렇게 떼냈어. 거기에 절단면, 거기에 암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거기에서 암이 보였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추가 수술해서 절제하는 게 당연히 매뉴얼이겠지. 그 다음에 약간 좀 보조적인데, 암세포의 이제 분화도나 증식도를 일반적으로 여기다 기술을 해놓고,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같은 암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진단이 돼서 어떠한 세포 타입이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게 얼마나 빨리 증식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형태학적으로 변했는지 일단 기술을 좀 해도. 마지막 6번째는 면역 조직 화학 검사, 뭐 유전자 검사 이런 것들인데 과거에는 이게 좀 비쌌어. 검사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일단 뭐 비싸니까 그래서 하기가 어려웠지만 지금 NGS 검사 하더라도 시간도 뭐 금방 나오고 비용도 얼마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새는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검사들을. 또 이런 거를 통해서 뭐 신약이라든지 혹은 뭐 임상 시험이지? 임상에 자기가 이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검사를 추가적으로 해서 기술화해 놓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 실제로 각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간략하게. 샘플로 이제 내가 우리 환자분들 조직검사 기록지를 떼서 갖고 왔거든. 보면 환자 정보와 수술 날짜 그리고 이제 집도해 주신 교수님 보면은 가장 상단이야. 그 다음부터 기술이 되는데 딱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 Name of Operation 당연히 수술 이름이고 밑에 Pathological Diagnosis 이게 뭐야? 병리학적 진단명이지. 이게 되어 있고 이분 같은 경우는 간략하게만 보면은 왼쪽에 폐암인데 폐 좌측 위에 있는 엽을 절제했어. 좌측 상엽 폐 절제술이 되니까 수술명은. 결론은 뭐야? 비소세포성 폐암 중에서 선암입니다. 라고 진단명을 매긴 거야. 두 번째 샘플이야. 이분 같은 경우는 보면은 네임 오브 오퍼레이션 하는데 뭐가 엄청 길잖아. 그치? 몇 줄 쓴 거야?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이렇게 길게 썼단 말이야. 그래서 몇몇 암은 수술을 할 때 암이 있는 조직만 톡 떼내는 게 아니라 주위의 인접 장기들을 광범위하게 절제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교수님께서 떼낸 조직은 수술적으로 제거한 조직은 여기에 반드시 빠짐없이 기록을 해둬야 돼. 떼내는데 여기다 기록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자궁 절제술을 하셨고 그리고 양쪽으로 난소하고 나팔관 다 절제술을 하셨고 그리고 심지어 장도 일부분 절제하셨고 림프절은 뭐 당연히 절제했고 그래서 이것들을 다 절제한 걸 여기다가 수술면 써놓고 그 결국 이걸 쭉 현미경으로 봤더니 결론이 뭐였다 이분? 난소암인데 하이 그레이드 세로스 칼시노마 그래서 고등급 장액성 난소암이었다라는 진단명을 받으신 거야. 또 다른 샘플이야 마지막. 역시나 뭐 조직병리 진단 결과이고 네임 오브 오퍼레이션은 이제 유방암 한우분들 왼쪽에 유방을 전절제가 아닌 부분 절제를 했습니다 라고 쓰여 있고 그리고 겨드랑이 쪽에 림프노드를 절제술을 하셨고 이 진단명은 어떤 거야? 덕탈 칼시노마. 그러니까 이게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세부 진단명이 두 개로 나눠져서 유관암이 있고 유소엽암이 있거든. 근데 이분은 이제 유관의 암이 생겨서 뭐다 세부 진단명은 유방암 중에서도 유관암이다라고 해서 적어 놓은 거야. 되게 쉽지? 이제 뭐 수술명하고 진단명까지는 우리가 확인했지? 다 그렇게 기술되어 있다. 그게 기술된 다음에는 뭐가 기술되어 있냐면은 이 기수 결정하는 게 기술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암이 얼마나 많이 진행됐는지를 기술을 하는 거야. 어떤 암이치까지 우리는 거기다 위에다가 먼저 기술을 해놓고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 기수라는 거는 암의 크기를 평가를 해. 그래서 이거를 T병기라고 하고 이 T병기의 T는 튜머의 T야. 튜머라는 게 덩어리, 종양이라는 뜻이거든. 그 앞자를 따서 T병기라고 하고 두 번째가 이제 N병기인데 이 림프절을 몇 개 침범했느냐에 따라서 N병기가 결정이 되고 여기 N은 뭐의 약자냐면은 림프 노드 할 때 노드의 약자야. 그래서 N병기라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N병기는 뭐냐면은 이게 몇 센치 이거 림프를 뭐 얼마나 탔건 타지 않았건 상관이 없어. 유방에 암이 있었는데 그게 폐라든지 간이라든지 뼈라든지 아주 멀리 있는 장기로 갔는지 안 갔는지를 결정해주는 병기라고 하고 이 M의 약자는 메타스타시스라는 영어의 약자야. 메타스타시스는 원격 전이라는 뜻이야. 조직검사 기록지는 이게 어떻게 기술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게. 첫 번째, T병기. 이게 유방암 한우분들 처음에 진단받았을 때는 이런 거 잘 모르시겠지만 조금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다 이제 아시게 돼. 그래서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크게 2cm하고 5cm가 기준이야. 2cm보다 작으면은 T1이라는 걸 붙여주고 5cm보다 크면은 T3라는 걸 붙여줘. 2cm와 5cm 사이는 뭘로 정의하겠어 상식적으로? EPD? T2. 당연하겠지. 그럼 T4는 뭐냐? 이게 이제 이 종양의 사이즈뿐만 아니라 이 종양이 간혹 가다가 이러한 근육을 침범하거나 혹은 피부를 뚫어 나오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 센치는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3cm야. 그럼 T2이지만 하필이면 그 3cm인 종양이 여기에 있는 근육 대흉근을 침범했어. 근데 당연히 병기가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럴 때는 사이즈와 상관없이 특정 장기를 침범하는 경우에는 또 이렇게 T4로 하기도 해. 대충 이래야 되잖아. 그래서 보면은 기록지에는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몇 cm이다? 0.9cm입니다. 그 cm로 딱 기술을 해줘. 그러면 T 몇이야 이 사람 유방암인데? T1. 오, 굿.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쓰여있냐 이런 게 있어.
스킨이나 어떠한 근육에 침범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T1이겠지. 이걸 여기다 기술을 해놓는 거야. 폐암 같은 경우는 되게 좀 복잡해가지고 T1이 그냥 T1만 있는 게 아니라 T1A, T1B, T1C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조직이 복잡하잖아. 폐는 좌측도 있고 우측도 있고 조직이 막 복잡해가지고 그래서 심플하게 1cm보다 작냐 1cm에서 2cm 사이냐 2cm에서 3cm 사이냐에 따라서 T1A가 될 수도 있고 T1B가 될 수도 있고 T1C가 될 수 있어. 3cm가 넘어가면 뭐가 되겠어? 그러면 T2로 넘어가는 거야. 3에서 4다 그럼 T2A 4에서 5cm다 그럼 T2B 이런 형태로. 근데 물론 이것도 똑같겠지. 뭐 한 3.5cm야. 그러면은 T2A가 될 거 아니야. 3에서 4cm 사이니까. 근데 이게 옆에 있는 이 기관을 침범했어. 이렇게 하필이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는 기수가 T2가 아니라 확 올라가는 거야.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기술을 해보면 폐암 같은 경우에 튜머 사이즈가 몇 cm야? 1cm잖아. T 뭐겠어? T2A? 맞았어. 정확해. 그래 보면은 여기 뭐라고 써있어? 주 기관지를 침범했냐를 보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게 침범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뭐가 되겠어? 얘기한 것처럼 T2A가 되는 거야. 아주 심플해. 어쨌든 지금까지 본 거는 유방하고 폐인데 얘네들은 꽉 찬 장기잖아. 가운데 구멍이 뻥 뚫린 관 형태가 아니란 말이야. 그치? 근데 소화기는 어때? 하나의 관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이러한 관은 T병기가 어떻게 평가되냐면은 이게 센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아무리 이 안에 얼마나 큰 게 있는지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생긴 암이 일로 얼마나 뚫었는지 그걸로 평가를 하는 거야. 여기를 조금밖에 안 뚫었는데 이렇게 크게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기수가 사이즈랑 관계없이 낮을 수가 있는 거야. 얼마나 깊이 뚫었냐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보면 암은 어디서부터 생기냐면 가장 안쪽에 있는 요 세포가 돌연변이가 돼서 암이 생겨. 요 세포가 생겨서 처음엔 이쪽으로 이렇게 커지다가 점점 이렇게 파고들겠지? 그래서 보다시피 이제 근육을 침범하지 않을 때는 T1을 주고 요게 근육이거든, 머슬. 근육을 침범하면 T2. 그래서 근육을 넘어서면 이제 T3. 그리고 마지막 이거 장막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곱창 같은 거 다 먹어봤잖아. 곱창이 가장 바깥쪽 면이지. 그 장막을 뚫어버리면 이제 T4가 되는 거야. 다 예우적으로 분리하겠지?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는 유방암이나 폐암 같이 센치로 되어 있지가 않다. 오케이. 사이즈가 10.5cm, 8.5cm 쓰여 있지만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뭘로 보는 거야? 여기서 뭐라고 써 있어? Depth of invasion이라고 써 있고, depth라는 게 영어로 깊이를 뜻하는 거거든. 이 크기가 아니라 깊이. 깊이가 아까 얘기했던 세로사를 뚫었다는 뜻. 그러니까 당연히 T4가 되는 거야. T4. 지금까지는 T병기를 봤고 두 번째는 이제 M병기. 림프노드를 얼마나 많이 탔는지를 보는 거야. 유방암으로 예를 들어볼게. 암이 여기 있어. 우측 유방에 이렇게 있어. 암세포가 떨어져 나와서 여기에 있는 초록색으로 생긴 어떤 관에 뽕 빠졌어. 이게 무슨 관이야? 림프관이겠지. 여기 있는 림프액이라는 게 흘러서 이렇게 흘러. 이렇게 이 방향으로. 저기 뽕 빠지면은 이 물의 흐름의 힘으로 암세포는 자기의 노력과 상관없이 쭉 가다가 이런 것에 걸리는 거야. 림프절에. 그럼 여기서 막 무럭무럭 자라다 보면은 림프절이 이렇게 부풀어지거든. 탄력성이 있어가지고. 그러다 또 떠나서 물은 계속 이렇게 흐르니까 또 떨어져서 일로 가고 또 일로 가고 전이를 하는 건데 여기에 얼마나 많이 암세포가 전이 되는지에 따라서 M병기가 결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어. 림프 노드라고 항상 보통 이렇게 쓰여놓고 5/11 이렇게 쓰여져 있어. 이게 뭘 의미할까? 교수님께서 11개를 뗐는데 그 중에 5개가 암이 보였다라는 뜻이겠지. 이렇게 기술되어 있고 근데 하나 예를 들어볼게. 이분 5개가 지금 림프가 보였잖아. 유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 1개부터 3개까지는 N1 그리고 4개부터 9개까지는 N2 그리고 10개 이상은 N3야. 그럼 이 사람은 뭐야? 이 사람은 N2야.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뭐 3cm였어. 그러면 T 뭐 M 뭐겠어? T2 N2잖아. 기억하잖아. 그러면 표가 이렇게 다 있어가지고 T2 N2를 찾는 거야. N2 여기 있잖아. N2 중에 T2 여기 있지. 그럼 몇 기야? 여기는 3기 A인 거지. 이렇게 기수가 결정되는 거야. 이 사람은. 뭐 위암 같은 경우는 꽉 찬 조직이 아니라 그랬잖아. 그래서 딱 봤더니만 데스 오브 인베이전이 뭐 세로사를 다 뚫었잖아. 장막을 마지막 막을 T4겠잖아. T4A.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면은 M병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 7개에서 15개까지가 N2인데 8개가 나왔다고 해볼게. 림프가. 그럼 T4에 N2잖아. 이해가 되지? 어렵지 않지? 그럼 3기 B가 되는 거야. 그 다음은 아까 얘기했던 절단면 검사인데 영어로는 리섹션 마진이라고 조직검사 기록지에 쓰여있다라고 했고 이분 보니까 절단면 어디 봤냐면은 니플, 유두를 본 거야. 유두. 봤더니 암이 안 보였다라고 프리라고 쓰여 있는 거야. 이렇게. 거의 다 온 것 같아. 중요한 건 다 한 것 같고 이 부분은 환자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 분화도나 증식도인데 분화도 같은 경우는 뭐 심플하게 얘기하면은
얼마나 많이 형태학적으로 변했냐를 보는 거고, 증식도는 얼마나 세포가 빨리빨리 분열하는 걸 보는 건데, 등급을 갖다가 이렇게 분화도 같은 경우는 그레이드로 1, 2, 3, 4로 매기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용어로 써놓기도 해. well differentiated라는 건 분화가 너무 잘 돼서 비록 암이지만 정상 조직이랑 거의 비슷하다. undifferentiated는 아예 그냥 이게 뭔지 모르겠다. 너무나 많이 구조가 무너져가지고 세포도 형태도 너무 많이 이상하고, 그럴 때는 undifferentiated 또는 grade 4라는 걸 주기도 해. 일로 가면 갈수록 분화도는 안 좋은 거겠지. 숫자는 높아지지만 암 종에 따라서 어떤 거는 3까지밖에 없어. 그래서 유방암 같은 경우는 1, 2, 3으로 구분을 하고, 보통 이게 뭐 히스톨리컬 이런 형식으로 쓰는데, 이렇게 2/3 이 사람은 1, 2, 3 중에 분화도가 몇이었다? 2라는 거야. 중간 정도 됐다. 이걸 보여주고, 증식도는 보통 KI67이라는 지수로 표현을 하고, KI67이 10%보다 작다라는 거기 때문에 분열하는 속도가 굉장히 좀 작은 편이다, 다행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 마지막, 면역 조직 화학 검사 또는 이제 유전자 검사, 두 개는 다르다 그랬지. 면역 조직 화학 검사는 이제 단백질 레벨에서 보는 거고, 유전자 검사는 유전자 레벨에서 말 그대로 보는 거고, 여러분들이 아는 에스트로겐, 허투 막 이런 거 보잖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단백질 레벨에서 보는 거야, 여기. 근데 여기는 NGS 검사라든지 온코타입 이런 것들은 다 유전자 레벨에서 보는 거고, 돈이 더 들겠지. 그래도 많이 싸졌어. 이렇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단백질 레벨에서 보는, 뭐 에스트로겐이 양성입니다, 뭐 유방암, 허투가 양성입니다, 음성입니다. 이런 것들. 폐암 같은 경우에는 ALK라든지 아니면 PDL1이라든지 혹은 EGFR이 뮤테이션 돌연변이가 됐냐 안 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러한 검사법들이 점점 개발이 되고, 이미 이거는 흔한 검사가 됐지만, 이러한 검사법들이 개발이 되면서 환자분들에게 생긴 이점은 뭐냐, 이 검사 결과에 따라서 어떠한 약물을, 새로운 약물을 쓸 수가 있게 된 거야. 그걸 바로 뭐라 그래? 표적 치료라고 해. 표적 치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이 유관암이냐 유소엽암이냐에 따라서 표적 치료가 결정되진 않아. 폐암도 마찬가지로 폐의 세포 타입이 소세포 폐암이냐 선암이냐 대세포암이냐에 따라서 표적 치료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면역 조직 화학 검사나 유전자 검사를 해서 이러한 단백질이나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됐을 때 그것을 타겟으로 하는 항암제, 그 바로 소위 얘기하는 표적 치료제. 오늘 조직검사 기록지의 전체적인 구성과 그리고 각 항목 크게 많진 않았잖아. 크게 봤을 때 한 6개 항목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그 항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그리고 그 항목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알아봤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들 만약에 이 영상물을 시청을 하셨다면 본인의 조직검사 기록지를 보고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 오늘 영상물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혹여나 이제 우리 환우분의 조직검사 기록지를 봤더니 지금 여기 언급된 거 이외에 뭐 이상하게 많이 언급됐다더라, 궁금하다, 뭐 이런 게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답변을 좀 적극적으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언제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구독, 좋아요, 그 알람 설정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한 지 지금 2달이 조금 됐어요. 조금 덜 됐어요. 총 8번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아직은 뭐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미숙한 면도 있고 해서, 저도 이제 조금씩 이전에 했던 거 리뷰하면서 개선할 점도 보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여기 오늘 이 영상물 보셨던 분이라면 저 라이브 방송 매주 화요일 오후 7시에 1시간 동안 진행하니까요. 오셔가지고 참여하셔서 궁금한 사항 여쭈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